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자, 파산, 도산,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할 때 법률사무소,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 발급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채증명서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뭐 돈을 주거나 이제 무료로 발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또 마지못해서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부채증명서를 발급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건당 8,000원, 비싸면 10,000원, 아주 싼 데는 또 뭐 5,000원도 있습니다. 요즘 이것도 이제 업체가 난립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맡기죠. 그랬을 때 이 발급 의뢰 행위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채무 중단, 채무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라는 어떤 대법원 판례 입장 때문에 개인 파산, 개인 회생에서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급 의뢰 행위는 좀 아주 신중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죠. 쌍조회를 해라. 먼저 이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는 건 초짜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법원에 올라가서 소송조회를 하라고 권하죠. 소송조회는 본인이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법원 자기 컴퓨터 뭐 PC방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3개만 법원별로 3개만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민사소송, 지급명령, 전자독촉 3개만 하더라도 전국의 법원이 100개가 넘습니다. 시군법원까지. 물론 주요 법원만 해도 되죠. 본인이 사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키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해줄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냐? 법원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럼 걔네들은 뭔가 좀 3개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쑥 나옵니다. 그걸 이용해야 되죠. 법원은 아무 법원이나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사는 법원에 가도 되고 출장 간 법원도 되고 아무 법원이나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해생법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서울 해생법원은 따로 없고요. 서울중앙법원 이제 그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바로 올라가는데 5분, 내려오는데 5분, 가서 뭐 한 10분 정도면 바로 쭉 출력을 해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검색을 해서 이 채무가 판결이 있는 건지, 압류 추심이 된 건지,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따지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용조회를 의뢰하고, 거기서 이제 부채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릴까요? 말까요? 하면, 뭐 대부분 이제 돈 얼마 안 되니까, 채권자 10명이래 봐야 10만 한 7, 8만 원 정도 빼니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발급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소송조회, 신용조회, 그 다음에 채무 발급, 부채증명서, 이 3가지를 조합해서 본인이 기억을 떠올려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파산에선 여기서 누락되면 끝장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재산 목록, 어차피 대부분 재산이 없는 상황이에요. 뭐 있어도 그렇죠? 특별하게 의미 있는 재산이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한 7, 80%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신용조회, 소송조회, 부채증명서 발급. 여기서 이제 개인 파산은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우리가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 행위 이거 별거 아닌데 채무 승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심도 있게 한번, 뭐 심도가 아니라 이제 쭉 정리하는, 편집한 거를 쭉 읽는 거죠.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발급 의뢰 행위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채무를 내가 승인했으니까 발급 의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죠. 내가 채무를 모르니까 이제 소송조회를 하고 신용조회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구체적 발급 의뢰 행위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니까 되게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사안. 주채무자 S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길동이가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죠. 원고는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연대보증한 채무자가 따로 있죠. 원고. 신협이 S와 원고를 상대로 대출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행공효는 확정되었습니다. 피고가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신협이 양도 통지를 하였습니다. S는 보증인이었죠. 파산면책 신청을 위해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그렇죠? 피고라는 건 이제 채권 양수 기관이죠. 피고는 S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거 발급 안 해주면 이것도 금감원에서 뭔가 제재를 가하죠. S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고를 파산 채권자로 표시하였고 파산 선고, 동시 폐지 결정,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지금 거의 옛날 사안이죠. 동시 폐지는 지금은 사라졌죠. 피고가 원고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자 원고는 집행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음을 내세워 청구 이소를 제기하였죠. 당연히 면책 결정 받았으니까. 피고는 S가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를 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 또는 자신이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입니다. 시효 완성 후 시효 이익의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이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는 효과이사가 필요한데 채무 승인은 그냥 관념, 어떤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됩니다. 법적 효과가 필요 없습니다. 원심 인정한 바와 같이 S가 피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S가 자신이 채무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설령 S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이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 평석.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 행위가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는 하급심의 판단과 이에 대한 심리불성 판결이 있었지만 명시적인 판단은 이 사건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원심은 파산 면책 신청 준비 단계에서의 의례적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관행,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궁극적인 목적, 채권자도 그 목적을 알았던 점 등을 근거로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반면 대법원은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이익 포기와 달리 효과이사가 필요하지 않는 점에 중점을 두어 채무 승인을 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서에 단순히 자신이 채무의 존부나 액수를 문의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채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대출 원금 잔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실무는 채무 승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안에 따라 채무 승인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채무 승인으로 볼 여지가 크다라는 게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